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오고 5월에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이 금감원에 홍콩 ELS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고 배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금감원안을 공식 수용한 겁니다. 유명인을 동원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성 코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경우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사 대표들과 만나 단말기 지원금을 늘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에도 지원금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넘나들면서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자 코인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 유튜버 같은 유명인을 내세워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이민재 기자입니다. 아껴가며 종잣돈 1,000만 원을 모은 20대 대학생 김모 씨. 한 코인을 소개받습니다. 리딩방을 그냥 가볍게 들어갔다가 코인을 바로 연결을 해줬고요. 통장으로 바로 결제를 진행을 했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고 들어간 거라. 불안한 마음이 생겼지만 유명인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켰고 결국 돈을 1년간 맡겼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대부분의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년이라는 락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바로 알지는 못해서 그게 더 큰 피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불안하다 보니까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좀 사기라는 사실도 좀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에 정치인, 연예인, 유튜버 등이 등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명인들 내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고 했었는데 그냥 가상 인사만 한 거지 코인하고는 관련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나 봐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나들며 코인 투자 광풍이 불자 투자 사기 의심 사례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감원은 투자방 참여, 온라인 친분 이용, 거래소 사칭 등 사례가 다양하다며 소비자 정보 주의를 발동했습니다. 소액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코인 사기 피해자들이 뒤늦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돈을 되찾기 쉽지 않은 가운데 금감원은 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금감원이 내놓은 홍콩 ELS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부터 배상에 들어갑니다. 다른 은행들의 배상 결정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지주사 주주총회가 끝난 뒤 이사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 ELS 자율배상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방침이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평균 40%대 배상률, 총 배상액 최대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LS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이지만 업계에선 우울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ELS 판매액이 400억 원대에 불과한 우리은행을 제외하곤 배상금이 올해 실적에 타격을 입힐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40%대의 배상률을 가정하면 KB금융지주는 작년 순이익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원을 지불해야 하고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도 수천억 원대 배상금이 예상됩니다. ELS 배상금이 실적에 반영되는 2분기부터 KB와 신한이 1위를 다투고 하나와 우리가 아래를 바치는 은행권 내 경쟁 구도가 뒤바뀔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KB와 하나,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구성과 연말 배당액을 확정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을 지주 사내이사로 임명했고 여성 사회이사의 수도 1명 늘렸습니다. 우리금융도 여성 교수 2인을 새로 사회이사진에 합류시켰습니다. 주주환원 확대도 중요 화두입니다. 다음 주 주주총회를 앞둔 신한금융까지 포함해 4대 지주 모두 전년 대비 배당액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요구하고 있는 이사회 선진화와 배당 확대 등 밸류업 프로그램에 은행들이 호응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인공지능 열풍 속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도 상승 랠리에 동참은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 증권사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주만큼은 꼭 담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일부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코스피 예상밴드 상향 조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신고점을 기록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의 상승세를 살펴보니 일본은 연초 대비 22%나 상승했고 G20 평균 지수 상승률이 6%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연초 대비 상승률이 3%인 만큼 글로벌 지수에 발맞춰 더 오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지며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행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4조 원의 주식을 사들여 작년 전체 순매수액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의견은 낙관론과 보수론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수 상승만큼 코스피도 더 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추가 상승 여력은 없고 2750에서 2760선까지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만 리서치센터장 7인 모두 입을 모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실적 하향 전까지 반도체 업종의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구성되어 있는 유일한 메모리 반도체 주식인 마이크론이 계속 그 HBM에 의한 긍정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계속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증권가에선 4월 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만큼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과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벌써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이 굵직한 부동산 관련 정책만 무려 8개인데 그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첫 번째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장에선 이미 안전진단이 폐지된 것으로 인식하지만 도시정비법 개정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정비사업 정책과 관련된 79개 세부 추진 방안에서 법 개정이 필수적인 과제만 18개에 달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안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허용해준다는 정책도 노인복지법 개정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올해 초부터 진행된 22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청사진은 8번이나 언급됐습니다. 대부분이 정치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현실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질 때 당장 할 수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나 또는 개발제국 해제는 계획적으로, 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제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공시지가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용이죠.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거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예산만 80조 원으로 추정됐고 도시재생 정책인 뉴빌 사업은 10조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설익은 각종 정책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밸류업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은요,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이 5월 중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정부 꾸준히 증시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최근에는 이 법인세, 배당소득세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증시 부양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외국인들 국내 주식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14조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보유한 코스피 주식 시총은 총 766조 원이나 됩니다. 전체 코스피 주식 시총의 34%를 넘어섰습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밸류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 업종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밸류업 소식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주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금융사들의 주주환원책에 쏠렸습니다. 이날 KB금융은 연간 총배당금을 3,060원으로 지난해보다 110원 늘렸고요. 신한금융, 하나금융도 배당금 각각 2,100원, 3,4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물론 4대 금융지주 주주환원율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대형은행 수준까지 환원율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배당 확대하고 자사주 취득해야 합니다. 물론 금융사 입장에선 당장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 ELS 상품 배상 문제입니다. ELS 만기 도래 규모가 상당합니다. KB금융 6조 원 수준으로 가장 많고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모두 각각 조 단위 규모입니다. 다만 이 당국이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 40%를 적용해도 주주환원 강화 여력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실적에 일회성 비용이 많았던 만큼 이 손실을 반영하더라도 신한지주, 하나금융 영업이익이 수준이 아무래도 적다는 겁니다. 또 KB금융 이렇게 ELS 만기 도래 규모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에는 큰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행업종의 PBR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요. 주당 순자산 가치 기준 시가총액 가중평균 0.45배고요. 단순평균 기준으로는 0.37배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코스닥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속 많이 졸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 보시면 아실 텐데요. 롤러코스터 올라탄 바이오주입니다. 네, 최근에 AACR이라는 미국 암학회 또 주요 계약 소식들에 힘입어서 바이오주들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 보였는데 오늘 몇몇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먼저 툴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자가위 하면 떠오르는 기업일 텐데요. 최근 유전자가위 복합체 이 특허가 승인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주가 꾸준히 올랐었는데 오늘 이 특허가 보류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제가 왜 특허가 보류됐는지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선 회사의 기술이 부정된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지연된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건 이 툴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코스닥 시총 20위 기업인 삼천당제약의 주가도 오늘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보시면 장중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 한때 이 78,800원까지 10% 넘게 급락했다가 이후 반등하면서 85,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텐데요.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내부에서도 굉장히 영문을 모르겠다 당황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요. 이 특정 창고에서 물량이 쏟아지긴 했는데 내부적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악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개인의 횡령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밀가루나 식용유 같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자 물가 관리에 나선 정부가 식품업계에 연일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라면업계 1위 농심의 신동원 회장이 밀가루 한 품목 가지고 가격을 내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라면 값을 올리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국내 1위 라면 회사 농심의 신동원 회장. 올해 라면 값을 인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 밀가루 값에 이어 라면이나 과자 등으로 가격 인하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이어질지 주목됐는데 인상 계획이 없다는 말로 인하 계획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겁니다. 밀가루 한 품목 가지고서 저희 라면 가격 인하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서도 문제가 있고. 밀가루, 파묘 등 일부 원재료 가격 하락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원재료 인상을 감안하면 인하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농심은 신 회장의 발언에 대해 여러 환경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심을 비롯한 식품사 19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인데도 가공식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달 국제 밀 선물 가격은 지난 2022년 고점과 비교해 절반가량 낮아졌고 파묘 가격도 최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 곡물가라든지 유지로 가격이 오를 때 같이 많이 올렸던 그런 품목들이 지금 이렇게 반가격으로 떨어졌는데도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해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식품기업 37개 가운데 23개는 전년보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저가 항공사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의 알짜 유럽 노선 일부를 받은 티웨이 항공이 업계 1위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LCC 업계 최장수 CEO인 정홍근 대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에서 30년간 노하우를 쌓은 항공통입니다. 정 대표는 LCC는 동남아 위주의 단거리만 간다는 편견을 깨고 347석 규모의 대형 항공기를 들여와 시드니나 싱가포르 등 중장거리 노선에 취항하면서 티웨이의 몸집을 키웠습니다. 또 청주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을 늘리고 대형 항공기의 하부를 활용해 화물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면서 티웨이는 지난해 진에어를 제치고 LCC 2위로 도약했습니다. 티웨이는 오는 5월 LCC 최초로 크로아티아 취항을 앞두고 있으며 6월 말부터는 파리와 로마 등 대한항공으로부터 이관받은 유럽 알짜 노선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유럽 노선의 안정화가 최우선 목표이고 저렴하게 유럽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유럽 알짜 노선 매출 규모를 연간 약 5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와 조종사, 정비사까지 이관받은 만큼 올해 티웨이가 제주항공의 매출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티웨이는 글로벌 LCC를 표방하며 앞으로도 중장거리 취향지를 계속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우리가 캐나다를 들어갈 겁니다. 캐나다 밴쿠버도 취항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2, 3년 이내 기재가 확보가 되고 인력이 확보가 되면은 미국도 준비를 할 것입니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티웨이는 올해 사상 첫 배당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금년 주주총회에서 그동안 쌓였던 축적된 자본 잉여금을 이용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연말께부터도 배당이 가능한 회사가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주총을 통해 나성훈 티웨이 항공 부회장이 사내 이사에 등재되는 등 오너 일가가 경영 전면에 나서는 만큼 책임 경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도 단말기 값 내려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자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지원금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혜린 기자, 아직도 간담회 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방통위 주재로 열린 통신비 인하 간담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SK텔레콤과 KT, LGU+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노태문 MX 사업부장, 애플코리아 임원 등과 만나 가계 통신비 절감에 협조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통신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별히 최근 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통신사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른바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으며 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 시행했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규모가 예상보다 미미하자 이통사들의 경쟁 촉진을 재주문한 겁니다. 굳은 표정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1시간가량 머리를 맞댄 후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 혜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주말부터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신비 인하 간담회가 열린 한국중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한국경제TV가 오늘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현승윤 신임 대표는 1991년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 편집국장과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이번 주총에서 보통주 한 주당 160원의 현금 배당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